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2분기에는 0.6%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이 완화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과연 한국 경제 이 정도면 선방한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2분기 0.6%, 그러니까 1분기에 0.3% 성장을 했고 0.6% 성장하면서 숫자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분기 0.3%, 2분기 0.6%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이제 올해 들어서 한 0.9% 정도 성장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예, 정부의 예상이나 뭐 한은의 전망치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이미 해왔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한은이 평가한 대로 경기 부진이 완화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헤드라인 지수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국내 총 생산 GDP입니다만 우리가 지출 부분에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이제 수출입을 이제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각각 섹션을 한번 봐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0.1%, 그리고 정부 소비는 이제 마이너스 1.9%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지식재 생산물에 대한 투자.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0.3%, 설비 투자 마이너스 0.2%. 그리고 이제 R&D 투자라고 옛날에 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0.4% 상승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수출입을 보시면은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1.8%, 그리고 수입이 이제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에 있는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투자랑 소비, 정부 소비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6% 상승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마이너스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대외 수요도 네. 이제 마이너스고 다 안 좋은데 0.6% 성장을 했네요. 근데. 성장을 한 것은 예. 이제 국내에 있던 수요자들이 이제 뭐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자든 이제 수요자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 말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더 많이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 대체가 일어나면서 수입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늘어난 그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생산이 늘어난 건 확실한 것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모든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네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총 생산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놓고 보시면 일단 사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다행히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뭐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추이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0.6% 성장이라고 해서 좀 좋아졌나라고 생각했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좋지가 않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죠. 불황형 흑자. 그래서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지만은 수출의 감소 부분이 적기 때문에 네네. 흑자를 본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좀 수치가 나쁜 건 맞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부 소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정부 소비가 떨어진 것은 뭐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제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비 소비가 감소한 게 예. 9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97년 1분기인가요? 그때 예. 마이너스 2.3% 기록한 이후에 마이너스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좀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과거의 코로나 시절에 비해서 적게 이제 정부 지출을 하고 있고, 또 네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이 긴축 재정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소비가 감소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시 뭐
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늘리면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민간 소비가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것도 뭐 0.1% 감소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게 보죠. 전분기 대비로 그렇죠. 0.1% 감소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순수출이 좋아져서 한 부분이 있고 조금 좋게 볼 부분은 순수출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는 여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 전망하기로 1.4%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낮췄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0.9% 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가면은 우리가 더 따라잡아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IMF 예상이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선방이란 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가 되면 좀 더 개선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개선이나 뭐 엄청나게 나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GDP 발표시 보고. 예, 뭐 한국은행에서 원래 예상한 것은 상반기에 0.8%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9% 성장한 걸로 나타나서 뭐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소폭 크게 나왔는데요. 예, 수치상으로는 뭐 좋게 나온 걸로 보이지만요.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순수출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순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감소한 것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입 감소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원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것이 이제 수입액 감소로 연결됐기 때문이지 이게 뭐 우리나라의 결국은 뭔가 펀더멘탈이 좋아져 가지고 순수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수출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수출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뭐 혼재된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매달 그 휴일이 다르니까요. 휴일의 그렇죠. 숫자가 다르니까 그 휴일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업 일수만 따로 그렇죠. 따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평균 수출액만 놓고 보면 5월하고 6월을 비교해 봤을 때 일평균 수출액은 뭐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되게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